한 농민이 자신의 밭에 흙을 쌓아 지대를 높여 7년째 큰 비가 오면 인근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 조사를 위해 도로를 관통하는 1번 국도를 지하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의 감동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전민재 선수는 15년 연속 금메달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가 터진 뒤 전북에서 3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한 농민이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자신의 밭에 흙을 쌓아 지대를 3-4m가량 높였는데요. 이 때문에 큰 비가 오면 인근 농경지에서 7년째 침수 피해가 반복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마치 성곽을 쌓은 듯 높이 3-4m가량의 옹벽이 세워졌습니다. 올라가 보니 수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콩밭입니다. 지난 2012년 밭주인이 인근 저수지와 하천 등에서 채취한 흙을 쌓아 지대를 높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큰 비가 오면 주변 농경지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막상 말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1년 내내 이거 지어갖고 그냥 거의 다 그냥 베려버리니까요. 임야나 농지에 2m 이상 흙을 쌓아 높일 경우 반드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인접한 땅에 어떠한 피해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니까. 피해 안 보면은 그냥 이분들이 다 알아서 잘 했겠구나. 그냥 그 생각이죠. 7년째 피해가 반복되자 일부 주민이 완주군에 민원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나가서 확인했으니까 불법성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대로 이제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산복구 명령이라든지. 인근에서도 3년 전 같은 일로 한 농민이 고발 조치되기로 했습니다. 불법 성토로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왕궁리 유적지는 1번 국도로 양분돼 있는데요. 1번 국도가 왕궁리 유적의 발굴 조사와 보존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 왕궁리 유적지입니다.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이 백제 왕궁터로 확인되면서 백제 도성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반대편인 서쪽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리 유적을 동서로 양분시킨 1번 국도가 확장 발굴 조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에 나서 백제 도성의 원형을 확인하더라도 단절된 상태에서는 왕궁터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을 통합한 완전한 복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왕궁리 유적지의 물빠짐이 국도에 막혀 훼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국도가 왕궁리 유적보다 조금 높아요. 비가 만약에 다량으로 왔을 때는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1번 국도 밑에. 그러면 유적이 좀 잠기다 보면 익산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왕궁리 유적지를 지나는 1번 국도 1.5km 구간을 지하 도로로 선형을 개선해 줄 것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재위원회가 2년 전 왕궁리 유적지 인근을 지나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 도로로 공사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국도로 지하가 시행되면 백제왕도 실체를 규명하고 세계유산의 자연경관 회복 및 확장성, 접근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7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제3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한창인데요.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의 도전과 질주가 경기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른 전민재 선수는 오늘 100m 결승에서 우승하면서 15년 연속 금메달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팽팽한 심리전이 오가는 찰나
검객들의 칼날이 맹렬히 부딪힙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멈추고 나면 칼끝 싸움에서 승리한 자의 포효가 이어집니다. 손에 땀을 쥐는 박빙의 승부, 긴장과 환호가 교차합니다.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요. 칼을 보면 잡고면 또 열심히 또 여기서 뛰어다니고 싶고 새로운 인생을 같이 하게 만들어준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무거운 긴장감이 트랙을 감돌고 경쾌한 총성과 함께 붉은 레인 위 선수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2대회 연속 2관왕에 오른 전북의 전민재가 압도적인 질주를 펼칩니다. 전민재 선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15년 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본인이 한다는 데까지는 부모로서 이제 참 뒷바라지 하는 건 없어도 지금도 훌륭한 선수지만 앞으로는 더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수를 만들겠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선수들의 열정과 끝없는 도전이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의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가 터진 뒤 전북에서 3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익산의 유치원 1곳과 전주의 2곳이 이번 주에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결정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곳의 유치원은 경영의 어려움과 최근의 사태로 부담을 느껴왔으며 원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문제 등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규모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의 규모는 115개 지구에 397.7메가와트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남에 이어 2번째로 컸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수상태양광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리 사육을 일부 제한합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의 오리 농가 46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79만 4천 마리의 입식을 넉 달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육 제한 농가에 모두 1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싼 값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무단으로 처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국가산단에서 모두 9건의 산단용지 불법 거래가 적발돼 해당 기업들이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된 기업들은 산업용지를 무단으로 처분해 최대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성과보고회는 연수생 수료증과 표창장 수여, 체험 수기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올해 겨울방학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 356명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중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고형연료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오늘 촛불 집회를 열고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회원과 팔복동 주민 등 100여 명은 조금 전 저녁 7시 30분부터 전주시 만성동 부근 도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분진이 발생해 시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 51살 이모 씨가 몰던 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안모 씨 등 보행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7도, 익산 6도, 임실 2도로 오늘보다 춥겠고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8도, 진안 15도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계절을 한 달가량 앞서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고 주 후반부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